안녕하세요.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. 오는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인데요. 인구와 경제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마시는 물이 부족해지자 유엔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. 또 4월이면 우리나라 대구, 경북에서 세계 물 포럼이 열리기도 해서 물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. 오늘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서 물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튜디오에 환경운동연합 박찬재 처장님 나와 계십니다. 처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제 오는 3월 22일이 세계 물의 날이라고 하는데요. 어떻게 해서 이 세계 물의 날이 지정된 건가요? 그 시작은 이제 1992년에 열렸던 그 리우 환경회의에서 이제 세계 정상들이 아젠다를 이제 합의하게 되는데 네.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이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라는 이제 중요한 그 선언이자 이제 아젠다를 채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자원의 그 질과 공급을 보호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. 그 부분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 이듬해인 1993년부터 3월 22일을 물의 날로 기념해서 제정하고 선포해 왔는데요.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3월 22일 물의 날을 기념해 왔으니까 딱 네. 20년이 됐고요. 유엔에서는 10년 단위로 그리고 매 해마다 물의 날에 대한 그 주제를 좀 정하게 되는데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생명을 위한 물 이라고 이제 정해놓고 있고 올해의 주제는 물과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.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효율적인 물 사용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도모하자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. 네. 지구에는 지표면이 70%의 물로 채워져 있지만 실제로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은 불과 0.01%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. 세계적으로 또 식수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인구가 8억 명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물 부족이 점차 이제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도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. 현재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심해질지 궁금합니다. 우리는 이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기 때문에 네. 우리나라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이제 물 부족이나 물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고 특히나 이제 지금 가뭄으로 극심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지역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이죠. 그래서 물 부족을 실감하지 못하는데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앞으로 10년 뒤만 되면 지금의 한 8억 명에서 그 2배가 훨씬 뛰어넘는 한 18억 명 정도가 그 물 부족에 이제 시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물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 것이다.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물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로 앞으로 50년 2050년이나 2025년 이렇게 가면 물 스트레스라든지 물 기근, 물 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.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. 네, 지금 뭐 물 부족도 큰 문제지만요. 물이 오염되고 있는 상황도 심각합니다. 실태는 어떤지 알려주세요. 지금 물의 오염, 특히 이제 뭐 그 인류 질병의 90%가 이제 깨끗한 물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유래되는 질병인데요. 일종의 네. 뭐 수인성 질병이죠. 수인성 질병으로 인해서 연간 적게는 3억에서 5억 명 정도가 그 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한 300만 명, 연간 한 300만 명이 사망하고 있어요. 그 중에서 대부분이 또 어린이죠. 네. 이만큼 이제 그 수질 오염, 특히 이제 깨끗하지 못한 물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질병 발생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그 더 심각한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 아직도 한 20억 명이 넘는 지구의 시민들이 그 하수 처리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그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제대로 갖춰주지 않아서 이런 수인성 질병에 노출될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점점 수인성 질병이 그 이제 줄어들고는 있지만 특히 남반구, 특히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, 남미 지역에 걸쳐서 계속 심각한 수준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죠. 네, 지금 물 하면 또 재앙, 홍수 피해를
비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. 매일같이 세계의 뉴스를 통해서 홍수가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비단 이거는 다른 나라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뭐 도심 홍수 피해와 또 산사태 뭐 이렇게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. 어떤가요? 해마다 그 홍수 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인구가 5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도 있겠지만 네. 그렇지 않은 지역까지를 포함하면요. 그리고 연간 최대 그 홍수 피해로 인해서 사망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죠. 뭐 그 대략 지금 추계로 보면 한 2,500명, 네. 2만 5천 명, 2만 5천 5천 명 정도가 명이요? 연간 사망에 이를 정도로 홍수 피해의 그 그 어떤 인명 피해가 네. 그 정도 이제 클 수 있고 그 외에 뭐 가축이 유실된다거나 뭐 산사태로 인해서 집이 붕괴된다거나 뭐 이런 피해, 뭐 농경지가 침수된다거나 이런 피해는 이제 더 걷잡을 수 없겠죠. 중요한 거는 이 최근 2, 30년 전에 비해서 그 점점 이 홍수 피해 규모가 대규모화되고 대형화된다는 거고 그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. 그러니까 2,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 홍수 피해 규모는 2배 이상 늘고 있고요. 더 중요한 건 앞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도 있겠지만 홍수 피해의 그 정도나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그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뭐 그 도심 홍수가 이제 새로운 기후변화로 인한 아니면 국지성 호우로 인한 커다란 그 홍수 피해의 양상으로 보여지고 있죠. 네.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또 물의 오염 또는 이제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치수 정책들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.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? 이제 물을 이용하는 데는 이제 큰 불편함이 없는데 이제 형평성에 있어서 불균형의 요소가 좀 있죠. 그러니까 네. 아직까지도 이제 농어촌 지역에는 250만 명의 인구가 그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미급수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. 그만큼 도시 지역 중심으로 상수도 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투자를 해오다 보니까 이로부터 소외된 공급받지 못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. 도시와 그 농산촌, 어촌 간의 이 불균형 문제가 아직 심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그 시가지가 계속 늘고 있으면서 특히나 녹색댐 역할을 하고 물을 많이 공급하는 수자원을 또 함양한다고 하는 이 숲들이 점점 사라지고 하면서 그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양상이 이제 보여지고 있고 더 문제는 그 1인당 물 사용량은 점점 줄고 있어요. 그래서 네.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이제 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물을 낭비하는 산업 구조가 아직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지자체나 정부에서 앞장서서 그 빗물을 이용한다거나 물을 재이용하는 네. 이런 시스템에 대한 투자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펴야 되는데 그 개개인의 어떤 물 절약 실천 이런 것에만 호소하고 캠페인만 벌이고 있어서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. 특히나 이런 상수도 공급이나 하수도 시설 공급은 상당히 잘 돼 있어요. 선진국 수준인데 이렇게 또 정수 시설도 잘 돼 있는데 실제 수돗물 음용률은 1%밖에 안 된단 말이죠. 네. 대부분 또 수입해서 생수를 사 먹는 그 뭐 액수라든지 규모는 점점 늘고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 정말 지표수, 하천수를 잘 가꿔서 이걸 잘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 이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시설 중심이나 이제 수량 중심 그리고 관료와 나름 이제 전문가 중심의 이런 물 정책을 이제 시민 중심 그리고 수요자 중심으로 그다음에 수질 중심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중심으로 좀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, 처장님. 네, 고맙습니다.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